아버지가 쓰레기라고 부를 정도로 말썽을 부렸던 그분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돼서 돌아오셨습니다. 네. 김보성 목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 멘트가 낯설 정도로 너무 반듯해요. 네, 진짜. 멀리 울산에서 오셨죠? 네. 오늘 오셨나요? 네, 오늘 아침에 올라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가까운 용인에 살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 지난 5월부터 아. 울산 신정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서 그러시군요. 몇 개월째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울산 생활 어떠세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울산이라는 도시도 좋지만 네네. 또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를 또 예. 만나게 하시다 보니까 목회가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첫인상을 뵀을 때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러니까. 아까 소개 인사를 보니까 오늘 어울리지 시절에 않으세요. 아버지가 뚜레기라고 아버지가 뚜레기라고까지 어쩌면. 표현하실 정도로 뭐랄까 막무가내 아드님이셨다고. 네. 어떤 청소년 시절을 보내셨나요? 지금 돌아보면 참 아버지께 죄송한 부분인데요. 네. 아버지의 그런 이제 술김에 나오신 표현이 저에게도 상처가 된 부분이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아버지께 실망감이란 더 큰 상처를 드렸던 것 같아요. 네네. 아버지가 저에 대한 기대가 정말 크셨거든요. 네.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이제 초등학생 때 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번도 이제 1등을 놓친 적이 없고 반장을 놓친 적이 없다 보니까 아버님이 제가 아들이 김 목사님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기대가 크셨던 것 같아요. 당연하죠. 내 아들은 대통령이 될 거다. 네. 저도 제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인생이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입학했는데 첫 시험 성적이 12등이었고요. 그때부터 그땐 괜찮아. 22등, 35등, 42등. 나중에는 53명 중에 우리 반의 운동부 애들 몇 명 빼고는 제가 성적이 제일 이제 뒤쪽이더라고요. 왜 그렇게 떨어졌어요? 원인이 뭐였을까요? 환경적인 부분도 있겠고요. 네. 이제 그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그랬던 부분도 있겠고 초등학교 때는 모든 걸 어머니가 다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될 거야라고 공부를 가르치셨는데 중학생 되면서 혼자 하려고 하니까 혼자 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놀기 시작하고 네. 또 이 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신세계를 경험한 거죠. 이런 세계도 있구나. 뭐라고 몰랐던. 노셨길래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논다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각자 노는 게 궁금해요. 뭐라고 노셨길래 그렇게 좋았을까? 저는 뭐 그렇게 많이 나쁘게 놀지는 않았고요. 네. 나나지는 않았는데 뭐 초등학생 때 오락실이라는 곳을 한 번도 안 가보다가 네. 중학생이 되면서 그때는 PC방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오락실에 학교 가기 전에 먼저 출근해가지고 네. 셔터문이 내려져 있으면 아저씨 저 왔어요. 그 아저씨가 이제 문을 열어주시면 몇 시간 동안 오락을 하다가 오전에 한 3교시 시작하는 11시 정도에 학교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학교에 좀 앉아 있다가 뭐 끝까지 있기 싫다. 그러면 중간에 뭐 그냥 스스로 그냥 나가기도 하고 또 마치고 나면 바로 또 오락실에 뛰어가기도 하고 그러다 아저씨가 이제 보성아 문 좀 닫자 하면 그때서야 이제 나와서 집에 가고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 뭐 새벽까지 놀다가 집에 들어간 건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예, 그런 진짜 이제 놀았네요. 생활이 1년 정도 반복되다 보니까 성적이 좋을 수가 없죠. 성적도 좋지 않고 특별히 아버지하고 어머니 가슴에 좀 멍이 들게 했던 것은 제가 끊지 못한 좀 중독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좀 이 게임 중독도 있었고 게임 중독보다 제가 이 도벽 중독이 아이고. 있었어요. 이거랬어요. 그건 이제 진짜 위험하네. 오락실에 가려고 하고 또 친구들과 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필요했고. 근데 처음에는 용돈 가지고 가다가 나중에 용돈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버지 지갑에서 1,000원짜리 꺼냈다가 나중에는 전자 이게 커지죠. 10,000원짜리가 되고 그 당시에 아마 5만 원짜리가 있었으면 당연히 5만 원짜리도 네. 꺼내지 않았을까. 네. 이런 시간들이 가다 보니까 하루는 아버지께서 이제 술을 엄청 드시고요. 새벽에 들어오셔서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자고 있는데 저를 툭툭 차서 깨우시더니 야, 니 왜 여기 자고 있어? 제가 보니까 제 방이더라고요. 네. 그렇지. 아빠 이거 제 방인데요. 하니까 왜 네가 네 방에 자냐고. 그러면. 그 제가 아빠 제 방이니까 제 방에 자지. 아빠 술 차셨죠? 하니까 하신 말씀이 니는 거실에 가서 쓰레기통에 자. 니는 쓰레기잖아. 왜 쓰레기가 사람 방에 자고 있냐고. 근데 그때 그 말이 저에게도 참 상처가 되긴 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로 하여금 술게임이라도 그 말씀을 하시게 만들었던 그 실망감이 참 크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10대 시절이 저에게도 상처였지만 저희 가족들에게도
참 큰 상처가 아니었을까. 근데 그 무렵에 교회 출석은 하셨어요? 예. 아, 그때 그래요?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됐죠. 아, 그 무렵에? 예.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날 그 다음날? 일요일 아침에 아버지가 저를 깨우셨어요. 네. 네. 오늘 학교 안 가는데요. 하니까 야 학교 가란 말이 아니라 내가 밤새 생각해봤는데 네가 이대로는 인간되게 틀렸으니까 이 가까운 교회라도 가서 좋은 말씀 듣고 인간 좀 되오라고. 아. 저를 억지로 교회 보내셨는데요. 네. 제가 교회를 간 게 물이 포도주 같은 것보다 더 기적인 게 네. 저희 집안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아버님도 안 다니셨어요? 안 다니셨고요. 그냥 사람 되라고 보내신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은 대대로 귀신을 섬기는 집안이었고 아. 저희 집이 뭐 그냥 곳곳마다 부적. 그러니까 항상 구타라. 쉬지 말고 부적 붙이라. 범사에 귀신 섬기라.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장손이고 저도 장손인데 예. 집안에 뭐 제사가 1년에 10몇 개. 그런 집안에 아버지께서 저를 교회 보내신 게 야.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차라리 그러면 아들 위해 구슬해 주셨어요. 그게 저희 집의 일상이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돌아보니까 그때는 아버지가 억지로 저를 교회 보내셔서 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게 아닌가. 그러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그 당시 좀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불량 청소년, 네. 불량한 친구들과 좀 어울리고 하다 보면 뭐 다툼도 있을 수 있고 그쵸. 어울려 다니면서 막 싸움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같이 어울리면서 친구들하고 다투고 네. 그런 것보다는 같이 어울려 있는데 저는 항상 좀 약자였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 안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 제가 성격이 엄청나게 내성적인데 네. 목사다 보니까 마이크 잡고 설교하고 이제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누군가한테 말 건네기가 힘든 정도. 정말 내성적이었고 그때 제 체중이 지금보다 25kg가 더 많이 나가는 88kg 그래요. 엄청난 이제 근데 비만- 약자였어요? 네. 그 근데 이제 흔히 남학생들이 이제 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싸움질도 못하고 예.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인간관계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럼 안 끼워줄 텐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친구들이 저한테 돈을 뺏고 심부름 시키고 요즘 이제 학생들이 빵 셔틀이라고 이야기하죠. 진짜 쉬는 시간에 학교 매점에 가서 이제 빵 사와. 심부름하는 날이. 예. 자기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제 돈으로. 그때 제 용돈이 하루 300원이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300원을 제가 써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늘 이제 그 친구들의 어떤 심부름꾼 또 때로는 스트레스를 풀고 그런 어떤 대상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지금도 이제 사실은 트라우마가 좀 남아 있는데요. 네. 이 친구들이 점심시간에 워낙 더럽다 보니까 아무도 안 가는 학교 운동장 쪽에 있는 화장실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네, 네. 가니까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망을 보고 한 명은 이제 저한테 소리 내지 말라고 제 입을 막고 한 명이 호주머니에서 이제 라이터랑 담배를 꺼내더니 그 담배에 불을 붙이고 제 이 손등에 이제 이 담배를 진짜? 찢었죠. 왜 그래서 이유도 없이 그냥. 제가 참 괴롭히면서? 마음이 더 힘들었던 게 시간이 조금 지나서 한 2, 3년 뒤에 제가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예. 운동을 시작해서 뭐 그 애들 내가 혼내주자 네. 복수하자 그런 마음 전혀 없었어요. 그냥 살고 싶었고 아. 더 이상 당하지 않고 싶어서 운동을 시작했고 나중에는 이 애들이 저를 이제 건드리지 못할 정도가 되다 보니까 제가 좀 편하게 물어볼 수 있었어요. 그때 왜 그랬냐고 네. 하니까 더 마음을 아프게 했던 얘들의 대답이 두 글자였는데 그냥이었어요. 그냥 그때는 이제 이렇게 일진이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게 유행이었던가 봐요. 그러면서 그 흉터가 저한테도 이제 남아 있는데 네. 시간이 이제 30년이 지났지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또 목사가 되었지만 그때 그 트라우마가 잔상처럼 남아서 저를 힘들게 할 때가 아직도 가끔씩은 있죠. 지금도 그 어두운 운동장 뒤편에서 그렇게 네.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학생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죠? 그 어린 그러다 시절에 보니까 김보성 목사님처럼. 그 애들에 대한 제 마음이 예. 더 특별한 것 같아요. 그렇겠어요. 네. 그렇게 방황하시던 목사님이셨는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방황하던 목사님을 좀 좋은 편으로 좋게 이끌어 주신 뭐 주변의 어른들 이런 분들은 안 계셨어요?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좋은 어른들이 안 계셨다면 네. 오늘 제가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예. 특별히 제가 이제 그 중학교 다닐 때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네. 이제 김재하라는 조남의 선생님이셨는데요. 네네. 이분이 당시에 학교에서 최고로 무섭기로 소문난 분이셨어요. 아. 어느 정도로 무섭냐면 이분 학교 내 다니실 때 단 하루도 빈손으로 다니는 날이 없어요. 늘 손에 야구 방망이를 들고 다니시는데요. 아이고. 이제 두 글자로 빠따라 그러죠. 예. 이 빠따를 들고 다니시는데 이 빠따를 시험 치고 성적 나온 날 가장 많이 쓰셨어요. 아. 딱 들고 들어오시면 빠따를 딱 잡고 손수건으로 이 빠따를 딱 묶으세요. 이렇게. 무서워. 왜 묶으시냐면 이제 하나가 되시는 놓칠까 봐. 거죠. 예. 네, 놓칠까 봐. 어. 땀남이 미끄러질까 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저를 불러내가지고 평균 1점 떨어지면 한 대였거든요. 아. 5대를 때리시는데 진짜 온맘 다해 생명 다해 뜻을 다해 때리셨어요. 아, 1년 동안 그렇게 맞고 나니까 네. 솔직히 그 선생님이 싫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학년 2학기가 끝나고 이제 겨울 방학하는 날이 저한테는 또 하나의 어떤 출애굽처럼 이제는 자유다. 네네. 그런데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인생이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네. 방학하고 며칠 있다가 집에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집으로 걸려왔어요. 네. 따라라라랑 하길래 평소랑 좀 벨소리가 좀 포스가 좀 다르길래 뭐지 싶어가지고 받았는데 선생님이신 거예요. 선생님 전화 벨소리 다른 거예요?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왜요? 하니까 왜요? 김보서해, 니 요즘 할 거 없지? 예. 없는데 왜요? 하니까 니 잘 들어. 내일 아침 9시까지 사흘치 짐 싸서 마산역 광장 앞에 딱 나와. 내가 나간데 니 없으면 알지? 하시더니 제가 대답도 아닌데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1년 동안 맞던 본능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 전화를 끊자마자 제가 저를 보니까 짐을 싸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짐을 싸가지고 아침에 딱 나갔는데요. 진짜 춥고 외롭게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반가웠던 게 제 단짝 친구 3명이 같이 딱 나와요. 4명이서 하이파이브를 하고 안고 난리가 났는데 신난다. 이 4명이 전부란 걸 확인한 순간 마음의 두려움이 더 커졌는데 우리 반 꼴통 내놈만 딱 모이더라고요. 야, 이건 뭔가 있다. 예. 좀 이따 선생님이 오시더니 저희들을 어디로 데려가시냐 하면 저 경남에 가면 거제도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알죠. 거제도에 가는 시외버스에 딱 태우셨어요. 네. 그때 저는 좀 개념이 없어가지고 여행 간다 하고 좋아하니까 저보다 조금 더 개념 있던 친구 한 명이 제 옆구리를 푹 찌르면서 야 임마 니 지금 좋아할 때 아니다. 네. 왜 임마? 니 거제도 가면 뭐 있는지 모르라 임마. 그럼 뭐 있는데? 니 임마 책도 안 봤나? 거제도 가면 포로 수용소 있다 임마. 포로 수용소. 우리 임마 끝장났다 임마. 하길래 그 포로 수용소 감옥에 갇혀가지고 또 맞는 이 상상이 되는데 완전 이제 좀 이제 쫄아서 갔죠. 갔는데 거제도 도착하자마자 선생님이 데려가신 데가 포로 수용소가 아니었고 거제도에 가니까 해금강이라는 참 아름다운 강이 있더라고요. 네. 해금강 매표소에서 돈을 내시더니 저희 4명을 유람선을 태우셨어요. 유람선을 타고 한 바퀴를 쭉 도는데 선생님이 얘들아 너희들이 풀을 청자를 쓴 청소년인데 맨날 오락실에 화면만 보지 말고 만화책만 보지 말고 이렇게 푸른 자연도 봐야 청소년 아니겠냐 하고 구경을 시켜주시고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 본능에 이제 충실한 녀석들이 쌤 배고픈데요 하니까 가자 하시더니 예약해놓은 식당에 데려가셨는데 가보니까 횟집이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회가 참 비싼 기억이 있는데 이 모든 회를 사주시면서 마음껏 먹어라. 그러니까 이 또 개념 없는 애들이 아줌마 추가요 해가지고 회를 공깃밥처럼 추가해가지고 마음껏 먹었죠. 그리고는 밤에 숙소에 가보니까 돈이 2배로 들면에도 불구하고 방을 2개를 잡으셔가지고 선생님이 따로 이제 작은 방에 주무시고 저희들을 큰 방에 어차피 여행 왔는데 좀 마음 편하게 놀고 자라고. 그런데 사흘 동안 이렇게 일정을 가졌는데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겠죠. 뭐 차비, 밥값, 숙박비, 그렇죠. 입장료 그렇죠. 많은 돈들이 알고 보니까 학교에서 나온 공금이 아니었고 사비였어요. 선생님 사비였더라고요. 어머나. 그러면서 그 다음 날은 거제도 안에 참 좋은 곳들도 많이 가보고 끼니 때마다 해물탕에 또 멍게 비빔밥에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렇게 사흘을 보내고 마산으로 돌아오는데 우리 4명의 머릿속에 똑같이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죠. 왜 이러시지? 왜 그러시지? 그러니까 도저히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네. 모르겠어요. 우리는 모범생도 아니었고 이렇게 잘해줄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그 부어산에서 선생님이 저희들의 10대 시를 바꾸는 것도 말씀하셨는데요.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시더니 너희들 지난 2학기 2학기 영어 성적 몇 점 나왔노? 30점요. 수학은 몇 점 나왔노? 20점요. 이게 이 4명 평균 성적이었어요. 참 4명의 못했네요. 공통점이 예비 중3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고등학교라는 한 단어가 아무도 머릿속에 없었거든요. 아. 근데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솔직히 집에 부모님들도 너희들 포기하셨지. 예. 학교 선생님들도 너희들 다 포기하신 거 알지? 예. 근데 얘들아, 선생님은 너희들 끝까지 포기 안 한대. 심지어 너희들 자신도 너희들 포기했지만 선생님 너희들 끝까지 포기 안 한대. 너희들이 2년 동안 공부를 손 놓았지만 중3 1년 남아있으니까 공부 한번 해보자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1년만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너희들도 고등학교도 갈 수 있고 대학도 갈 수 있고 꿈이란 것도 이룰 수 있을 거니까 1년만 한번 해보자고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을 내미셨어요. 약속하자는. 근데 아무도 손가락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손가락 건다고 될 일이 아닌 거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 성적이 그때 그 마산 인문계 고등학교 들어가려고 하면 연합고사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연합고사 있죠. 예. 200점 만점이었는데 제 성적이 약 100점대였어요. 그런데 마산이 전국에서 커트라인 높기로 유명했는데요. 네. 그 해 커트라인이 200점 만점에 180점 정도였어요. 예. 평균 90점이 나와야 이제 고등학교를 인문계를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저는 포기해야 되는 성적이죠. 네. 근데 그때부터 이 4명이 공부를 시작했고요. 선생님이 일주일에 3번씩은 꼭 남으셔가지고 저녁 때마다 저희들 공부를 도와주시고 밤 12시까지 함께 공부하고 또 이 배고픈 애들 또 도망갈까 봐 저녁 때마다 밥 사주시고 그래서 드디어 12월 달에 시험을 쳤는데 제가 200점 만점에 185점이 나와요. 와. 이 친구들 기본적으로 머리가 나쁘신 분은 아니시군요. 네,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대단한 선생님이시다. 이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고등학교라는 단어 자체가 제 인생에 그러네요. 없었을 것 같고 네. 이 친구들이 지금은 이제 45살 또래들이 네. 다들 직장 생활하고 있고 저도 네.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예. 이 선생님이 지난 8월 달에 이제 드디어 이제 퇴임을 하셨어요. 근데 평생 동안 저를 대하듯 제 아들을 대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셨죠. 그래서 이런 어른이 계셨기 때문에 네. 오늘 제가 있지 않을까 예.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정말 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감동받으시죠. 정말 저희는 만나볼 수 없는 선생님, 귀한 선생님을 만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제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또 그 밖에 또 어떤 선생님이 계셨어요? 학교에서 만난 선생님도 계시지만 네. 교회에서 만난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아,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그냥 이제 말 그대로 왔다 출석, 갔다 출석. 예, 네. 출석만 아버지가 하는 나가라고 정도인데 해갖고 나간 그렇죠. 안 가면 혼나거든요. 네. 그래서 억지로 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하루는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밤에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억수까지 쏟아지더라고요. 당연히 우산이 준비가 안 돼 있었죠. 그래서 제가 전도에서 교회 다닌 지 3달 된 짝지 진욱이한테 야 진욱아 저 버스 정류장까지 뛰자고 해가지고 둘이 막 뛰어내려가는데 교문 앞에 보니까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번호판에 네. 세단 승용차 한 대 딱 서 있는 거예요. 예. 많이 봤는데 싶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누가 내리셨냐면 저희 아버지가 아니고 네. 그때 당시에 제 모교회 서마산 교회에 고등학교 1학년 담임쌤이신 네. 문혜연 집사님이 딱 내리시는 거예요. 학교 앞에. 네. 깜짝 놀래가지고 쌤 여기 웬일이에요? 하니까 보성인이랑 진욱이랑 우산 준비 안 돼서 비 맞을까 봐 걱정돼서 왔지 뭐 하시더니 어허. 저희들 차에 태우시고 거기를 어디로 가셨냐면 바로 교회 지하 기도실로 들어가셔가지고 네. 저희들 앉혀놓고 주여 막 기도하셨으면 저희 교회 안 다녔어요. 예. 아, 예. 아, 근데 바로 저희를 태우시고 네. 학교 바로 밑에 있는 분식집 가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제가 한 90kg 가까이 나갈 때 예. 엄청 먹을 때인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 두 명한테 라면 2그릇, 네. 김밥 2줄, 네. 떡볶이 2인분, 와. 순대 2인분, 와. 공깃밥 2그릇. 이거를 이제 제가 다 먹고 나니까 더 맛있게 커졌겠네. 먹었어? 더 커졌죠. 그리고는 이제 집 앞에 내려주셨어요. 네. 내리시면서 이렇게 학교도 찾아오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셨으니까 당연히 보성아, 진우가 이번 주 꼭 교회 올 거지? 이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예. 그것도 아니에요? 다른 한 말씀 하셨어요. 네. 보성아, 진우가 보고 싶었는데 얼굴 봐서 너무 좋았다. 이 말씀하고 가셨어요. 저희가 내려가지고 우산을 펼쳐들고 그 차의 뒷모습을 쳐다보면서 나눴던 대화가 네. 진우가 우리 쌤 진짜 좋다 맞지? 그렇죠. 우리 이번 주 일요일 날 교회 가자. 하니까 진욱이가 교회 가자. 하고 헤어져서 주일날 같이 교회 갔어도 또 참 뭐 훈훈한 어떤 이제 네. 뭐 결론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우산 밑에서 조금 더 나눴던 대화가
진우가 우리도 2년 뒤에 20살 대학생이 되면 어. 이 선생님처럼 중고등부 교사로 신청해가지고 우리도 중고등부 후배들, 그렇죠, 그렇죠. 제자들 학교에 간식 들고 찾아가자고. 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이 나고 행복한 것처럼 그 애들도 그렇지 않을까 하니까 진욱이가 너무 좋겠다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제 2명이 2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진욱이도 그렇지만 저도 문혜연 집사님 반의 보조교사로 네. 신청을 해가지고 어머나. 그때부터 이제 이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고요. 이야.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제 제가 5월 달에 울산 오기 전까지 네. 저는 늘 점심시간, 저녁시간 또 하고 마치는 밤에 늘 이제 간식을 사들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 학교에 늘 찾아가죠. 찾아가요. 네. 와. 이게 이제 제가 25년 동안 늘 또 해온 일상이고요. 아, 이게 지금 실제 있는 선생님들 얘기인 거죠? 예, 제가 아까 그 김재하 선생님도 예. 이 문혜연 선생님도 제가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그 사진이 있거든요. 예, 예.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사진도 함께 또 이렇게 좀 뭐 더 봤으면 좋겠지만 아. 이런 어른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 제가 있을까? 이런 얘기 들으니까 우리도 공부 안 하고 좀 놀 걸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좀 우리는 놀았으면- 이렇게 좋은 분들이 안 챙겨주는 거 선생님, 같아요. 그러니까 안 놀아서 안 챙겨주시고. 그러니까 참 제한테는 도전이 되었던 게 이 선생님이 저를 담당하시면서 단 한 번도 네. 교회 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안중용에서가 아니라 이 말씀 대신에 늘 저에게 찾아오시고 밥을 해주시고 데리고 또 같이 여행 가시고 하면서 저를 우리 교회 학생 중에 한 명이란 숫자가 아닌 아. 그냥 존재 그 자체로 대해주신 거죠. 신앙이 있든 없든 예. 교회를 오든 안 오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그냥 보성이 이것 자체가 저로 하여금 이렇게 평생 동안 살아오게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